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조윤호. 서울이대 수석 졸업, 섬세하고 베푸는 성격 2022년. 생애. 후이즈.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양윤선은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다. 주력 상품인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 진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1964년 12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경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자리를 옮겼다. 2000년 병원을 나와 메디포스트를 창업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를 지냈다. 직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믿고 맡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지니고 있다. 직원들의 자녀 생일까지 챙겨주어 큰 누나 같다는 말을 듣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엑소점 치료제 개발에 도전. 양윤선은 2022년 4월 4일 엑소점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엑소점 플러스와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 기반 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맺었다. 메디포스트는 엑소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과 생산을 맡고, 엑소점 플러스는 줄기세포 엑소점 추출과 치료제 개발을 맡는다. 엑소점은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2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 치료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재생과 면역 조절에 효과를 보여 피부질환, 탈모, 골관절염, 특발성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엑소점은 차세대 혁신 신약으로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가 기술 투자를 진행하는 분야라며, 엑소점 플러스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엑소점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주사형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양윤선은 2022년 4월 1일 국내에서 진행한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SMUP-IA-1의 임상일상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로써 향후 미국에서 SMUP-IA-1의 임상이상 시험부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메디포스트가 국내에서 검증한 뛰어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신약, 후보물질의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다며, 세계 최대 무릎골관절염 시장인 미국과 일본 등의 진출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UP-IA-1은 염증, 항사멸 및 연골기질 분해를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독 투여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현재 비슷한 기전으로 출시된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스트는 주사형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7조 5천억 원가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해 투자 여력 확보. 양윤선은 2022년 3월 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400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금은 북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 생산 CDMO 기업 인수와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임상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스카이레이크 에코티 파트너스 및 크레센도 에코티 파트너스가 메디포스트와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700억 원 규모의 메디포스트 전환 사채 CB에 먼저 투자하고 메디포스트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 기업과 투자 계약을 맺으면 추가로 700억 원 규모의 의결권이 있는 전환 우선주 CPS를 인수하기로 했다. 또한 두 회사는 양윤선이 가진 메디포스트 지분 100만 1200주 지분율 6.16% 가운데 40만 주에 관한 주식 매매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의결권이 있는 전환 우선주를 더해 스카이레이크 에코티 파트너스와 크레센도 에코티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메디포스트의 지분 20.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양윤선과 함께 두 회사가 메디포스트 경영에 참여하며 이후 전환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확보한 자금 가운데 850억 원은 북미 지역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 생산 기업 투자에 550억 원은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가티스템과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SMUP-IA-1 등의 미국 임상시험에 사용된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은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주주를 확보해 공격적 해외 사업 추진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급성장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 생산 사업은 메디포스트의 핵심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신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티스템과 SMUP-IA-1의 미국 임상용 시약은 물론 품목허가 이후 효율적 생산과 공급을 책임질 북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후이즈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메디포스트 실적, LG화학의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이전. 양윤선은 LG화학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2020년 12월 23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LG화학의 MLSC 기술을 넘겼다. MLSC는 질병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원료 세포시드 셀을 대량 배양하는 기술이다.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인 스몹셀 SMUP-셀과 관련된 기술의 일부다. 메디포스트와 LG화학은 2018년 말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뒤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왔다. 2년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줄기세포를 유전자와 결합한 원료 세포를 활용하면 표적 질병의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기술 이전은 비독점 플랫폼 기술 이전이다. 특정 유전자 단백질이 발현되는 LG화학의 유전자 치료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 추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 양윤선은 MLSC 기술은 LG화학 유전자 치료제에 맞춰 줄기세포를 배양해 원료세포를 공급하도록 설계했다며 각 회사별 상황에 맞춰 고효능 줄기세포 배양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의 강점을 지닌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혈 캠페인을 통한 제대혈은행 셀트리 홍보. 메디포스트는 2020년 11월 스스로 치유하는 힘 제대혈 캠페인을 시행했다.
메디포스트는 캠페인 영상을 통해 출산 때 단 한 번 얻을 수 있는 제대혈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예비 엄마 대상 이벤트를 통해 제대혈 평생 보관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으로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의료적 가치가 높다. 양윤선이 2000년 12월 설립한 셀트리는 이러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메디포스트의 제대혈 은행 브랜드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제대혈 캠페인의 홍보 효과로 제대혈 보관 계약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 셀트리의 가족 제대혈 누적 보관 실적이 27만 명을 넘어섰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을 보관하는 예비 가족 10명 가운데 56명은 셀트리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며 제대혈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해지며 더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제대혈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대혈의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메디포스트는 2011년 행복 출산 희망 나눔 캠페인, 2017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엄마는 옳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여성용 제품 라인 강화. 메디포스트는 2020년 3월 23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를 통해 여성 갱년기 영양제 페미언스 감마를 출시했다. 페미언스 감마에는 성인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D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체내 생체조절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을 만드는 성분이다. 가임기 여성에게 잦은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시키고 폐경기 여성에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며 면역과민 반응에 따른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2015년 6월 3일 여성질 건강을 돕는 기능성 유산균 신제품 지노프레쉬를 출시했다. 메디포스트는 지노프레쉬를 통해 섭취한 유익균이 35일 뒤에 질과 요도에 정착해 증식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균을 막고 질환 유산균 밸런스를 맞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모비타가 출시한 제품 12종을 살펴보면 리뉴얼 제품을 포함해 남녀 공용 제품 5종, 여성 전용 제품 6종, 어린이용 제품 1종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사들이 남성용 제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모비타는 특히 여성용 제품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비타라는 명칭이 모비타바이터인 데서 드러나듯 양윤선은 모비타를 통해 여성용 제품 시장 공략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 시작. 메디포스트는 2022년 3월 25일 일본에서 퇴행성 무릎골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 메디포스트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2021년 2월 카티스템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이 국내 임상 결과를 인정받아 임상 12상을 생략하고 바로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국내 최초의 재생의약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일본에서 경증 및 중등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본 임상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일본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임상 12상을 생략하고
바로 임상 3상에 진입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티스템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로 만든 것은 가티스템이 처음이다. 생산 라인 확대 위한 공장 증설. 메디포스트는 2021년 5월 17일 무릎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가티스템 및 주사형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SMUP-IA-1의 생산시설 증설을 마쳤다. 약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메디포스트는 총면적 4,545약 1,500평 규모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시설을 갖췄다. 완제의 약품을 기준으로 가티스템과 주사형 무릎골관절염 치료제를 각각 2만 바이알 유리병씩 생산할 수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2023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의 약품 제조관리기준 GMP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포스트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량 증가와 신공정, 생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장 증설을 준비해왔다. 증설 공간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GMP 시설과 인접해 있다. 스놉셀 제조, 가티스템용 원료의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등이 여기에 배치됐다. 스놉셀은 메디포스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 플랫폼이다. 메디포스트는 새로 증설한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초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화장품 사업 양도.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연구 전문 기업으로서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2019년 2월 화장품 사업부 영업활동 관련 부서와 기능 일체를 화장품 기술 개발업체 셀리노에 양도했다. 메디포스트는 사업구조 개편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약 9억 4천만 원의 화장품 사업부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양윤선은 2015년 8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양윤선은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탯줄에 담겨있는 생명에너지를 순수하고 안정된 형태로 화장품에 담아냈다며 프리미엄 성분인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합리적 가격으로 출시한 만큼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피부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품 사업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자 2017년 화장품 사업부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했다.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 취득. 메디포스트는 2018년 10월 세포 크기에 따른 간엽줄기세포 배양 방법에 관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줄기세포 크기와 배양 환경을 조절해 효능이 높은 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메디포스트는 이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줄기세포에 스놉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특허 취득으로 차세대 줄기세포 배양 기술력 측면에서 국제적 우위를 입증했다며 현재 임상 연구를 통해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제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캐나다와 영국에서 취득하기도 했다. 후이즈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왼쪽과 태국 사칼라톤 인터스테마 대표 오른쪽과 2016년 10월 4일 현지 제대혈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사업 해외 진출. 메디포스트는 2016년 10월 태국 인터스테마 인터 STMMA와 현지 제대혈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태국 방콕의 인터스테마 제대혈은행을 설립하는 일을 주관하고 보관기술 및 관리체계 등을 전수하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인터스테마로부터 별도의 설립자물료와 함께 향후 발생하는 매출의 51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받게 된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은행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대혈 가공, 프로세스 검수 및 보관 시스템 유지 제어,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화재나 정전, 침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운영도 맡는다. 인터스테마는 태국 내 중견 제약회사들이 함께 설립한 신생 줄기세포 기업으로 향후 제대혈 외에 지방이나 골수 등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은행도 메디포스트와 함께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대혈 및 줄기세포 관련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제대혈은행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며 태국에 이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스테마 제대혈은행은 2017년 초까지 설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제대혈 보관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2022년 4월에도 여전히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2013년 일본 기업 사노와도 제대혈은행에 관한 제휴를 맺었다. 일본 제약바이오 회사 사노가 일본 지역 영업과 제대혈 운송을 담당하고 메디포스트는 운송된 제대혈의 검사와 보관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휴했다. 국내 제대혈은행이 해외에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메디포스트가 처음이다. 미수가 만성폐질환 치료제 개발 나서 메디포스트는 2019년 1월 8일 미수가 기관지 폐의 형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뉴모스템의 국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임상 12상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메디포스트는 미국 임상 시험에서 임상 환자를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으로 나눠 기도, 삽관을 통해 뉴모스템을 1회 투여한 뒤 20개월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개발하고 있는 만성폐질환 신약 후보물질 뉴모스템의 미국 임상 1상 시험 결과를 앞서 2014년 2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저널에 발표했다. 뉴모스템은 2013년 미국 식품의약처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돼 연구개발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수가 만성폐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임신 2426주의 초미수가 9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들에게 뉴모스템을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심한 미수가 만성폐질환 발병률이 기존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은 고위험군 미수가 중에서 7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줄기세포 치료군에서는 33%로 절반 이하로 낮아 치료 효과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국내 품목허가 취득.
메디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2년 1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이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으며 배아줄기 세포가 아니라서 윤리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든 임상시험을 완료한 과정 등 카티스템의 개발에 모두 11년 동안 270억 원이 투입됐다. 카티스템은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질환을 치료하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다. 따라서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도 일관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다. 2014년 1월 히딩크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카티스템으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받았다. 히딩크는 같은 해 4월 무릎 통증으로 중단했던 골프를 다시 시작했으며 2019년 10월 국내에서 받은 정밀검사에서 무릎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윤서는 이번 카티스템 개발이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폐질환 등에 대한 후속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